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비즈니스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갑작스런 정전 사고로부터 기업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를 통해서 다양한 규모의 산업 현장의 비즈니스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동진 슈나이더 일렉트릭 매니저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시큐어 파워 디비전 삼상 UPS 솔루션 아키텍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진입니다. 슈나이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주요 비즈니스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항온항습기, 이중마루, 데이터 센터 환경감시 등 저압용 전원 설비 영역에서 필요한 주요 전장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웨비나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소형 UPS 마켓 트렌드와 드라이버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제공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솔루션이 무엇이 있는지, 아울러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중소형 UPS의 신규 라인업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신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15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10분을 추첨하여서 여행용 보스턴백과 스마트폰 거치대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둠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비즈니스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산업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들이. 네. 그런 상황에서는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가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분야의 시장에 대한 현황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근 클라우드 환경은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에 집중되는 트래픽 과부 한성을 줄이고 고대역폭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모델에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클라우드를 재배치하는 엣지 컴퓨팅 모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도 이러한 엣지 컴퓨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UPS 시장 또한 이러한 엣지 컴퓨팅에 대응되는 장비를 속속들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및 엣지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의 세 가지 유형에는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지역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컬 또는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로 구분됩니다. 이를 보호하는 슈나이더의 전원 보호 솔루션에는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2016년부터 갤럭시 VX가 적용되고 있고, 엣지 영역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EG3S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부터 갤럭시 VS, EG3M 라인업이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규 UPS 솔루션인 갤럭시 VS, EG UPS는 엣지 컴퓨팅 뿐만 아니라 서버룸, 텔레콤, 지점, IoT, 운송, 상업 빌딩, 경공업 같은 모든 IT 환경에 연계된 시장이 주요 고객사가 될 것입니다.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최종 사용자는 고효율, 모두식, 낮은 MTTR, 고신뢰도, 예지 분석 등의 운영 효율과 유지 관리의 편의성 및 신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파트너사는 구성이 용이하고 최고의 사양, 판매가 용이하고 딜리버리와 같이 제한과 비딩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자는 구성이 용이해야 되고 월드와이드 플랫폼이어야 되고 고품질, 표준화된 제품 등과 같이 국제 표준 장비인지 범용 장비인지 품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설치가 용이해야 되고 사양이 일치해야 되고 시운전 서비스가 가능한지 신속한 부품 수급 측면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UPS 업계에서 품질이 높고 또한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소규모 설비에서부터 대규모 산업 현장까지 모든 산업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췄다고 들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슈나이더는 삼성 UPS 시장에서 주로 옵티멈, 하이엔드급의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미디엄 시장에 기존의 슈나이더의 고품질 및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이지 UPS 라인업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옵티멈 오포에서는 기존의 개발 연한이 된 스마트 시리즈, 갤럭시 3500, 5500, 7000 시리즈에 이어 2004년도부터 갤럭시 VM, 2016년에는 갤럭시 VX, 2019년에는 갤럭시 VS 같은 갤럭시 V 시리즈로 새롭게 개편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새롭게 출시된 중소형 용량대 신규 제품으로는 2018년 Q2에 출시된 EG3S와 2019년 Q2에 출시된 갤럭시 VS EG3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갤럭시 VS라든지 EG3S 그리고 EG3M인데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먼저 갤럭시 VS를 살펴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간단한 동영상을 갤럭시 VS 장비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VS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주 멋진 동영상인데요. 갤럭시 VS가 갖는 압도적인 제품력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VS는 어떤 제품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그렇다면 또 갤럭시 VS는 어떤 시장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갤럭시 VS는 10kg에서 150kg대 중소형 UPS군에 속하며 향후 중소형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게 될 장비입니다. 올 상반기에 10kg대부터 100kg대까지 독립형 타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독립형 120kg에서 150kg대까지 아울러 세 가지 타입의 배터리가 내장된 내장형 UPS가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UPS가 제공하는 표준 어포로는 용량대별로 20부터 50대까지는 파워 모듈 1개, 스태틱 스위치 모듈 1개가 포함된 프레임과 60부터 100kg대까지는 파워 모듈 2개, 스태틱 스위치 모듈 1개가 포함된 프레임이 제공되며 고객사 구성 조건에 따라서 아래 추가 구성품과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성품 중 특이한 사항은 리튬이온 배터리, 서드파티 배터리용 배터리 브레이커 킷, 인더스트리얼 환경에 필요한 레진 키트와 에어 필터가 새롭게 구성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VS 독립형 UPS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0kg대부터 20에서 50kg대부터 그리고 60에서 100kg대까지 두 가지 구분이 나뉘는데 이 구분에 있어서는 파워 모듈, 50kg 파워 모듈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구성에는 모듈형 구성으로 되어 있고 파워 모듈, 스태틱 스위치 모듈, 향후 출시된 올인원 타입에서는 배터리 모듈까지 구성을 해서 풀 모듈형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풀 컬러 터치 스크린과 통합 미주보스 바이패스, 넓은 입출력 전격 전압을 제공하고 있고 방수 방진 등급에서는 IP21 네마2에 대한 레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독용 외부 바이패스 패널에는 크게 두 가지 용량대로 구분돼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20kg대부터 60kg대까지 그리고 80kg대부터 120kg대까지의 단독용 외부 바이패스 패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에는 벽병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사극 스위치, 하부 케이블 인입이 구성이 되고 스위치의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제공되고 고장 종료 레벨은 10카 정도 됩니다. 단일 이중 입력이 구성이 가능하고 1+1 두 대 병렬 구성에도 이 단독용 외부 바이패스 판넬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배터리 캐비넷에는 크게 두 가지 와이드별로 700 와이드, 1000 와이드짜리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지는데요. 독립형 캐비넷이고 캐비넷 아래는 기본적 구성품으로서는 기본 배터리와 배터리 브레이커 키트가 제공되고 배터리는 종류는 유화사 또는 엑사이드의 10년짜리 장수명 배터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2개까지 동일한 판넬로 구성이 가능하고 유럽에서 생산하고 조립하고 풋프린트를 최적화한 높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차단기 박스 및 배터리 차단기 키트 각각의 용량대별 두 가지씩 나눠서 제공하고 있는데 배터리 차단기 박스와 배터리 차단기 키트는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배터리 차단기 박스 같은 경우는 서드파티 배터리가 렉 타입으로 구성됐을 경우에는 벽부형으로 배터리 차단기 박스를 공급을 해서 설치가 용이하고요. 캐비넷 방식으로 구성이 돼서 안에 배터리 차단기 보호회로만 구성하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배터리 차단기 키트만 발주를 내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단락 레벨은 35카 정도 되고요. 하단 케이블 인입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병렬 시스템 바이패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용량대별로 10에서 30kg대까지 그리고 40에서 50kg대까지 60에서 120kg대까지 세 가지 병렬 시스템 바이패스 구성이 가능하고 벽병 치부가 가능하고 두 대 병렬 구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바이패스 판넬 안에는 5개의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고요. UPS 시스템이 분리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에는 입력 스위치 2개, 바이패스 스위치 하나, 출력 스위치 2개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 케이블 인이 구성입니다. 고장 전류 레벨은 10카 정도 됩니다. 그 외에 UPS 옵션 사항으로서는 에어 필터 키트와 레진 키트, 병렬 통신 키트, 온도 센서, 콜드 스타트 보드, 추가로 네트워크 카드가 애디셔널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갤럭시 VS는 다양한 형태의 옵션 지원이 큰 이점으로 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타 경쟁사 대비 갤럭시 VS가 갖는 어떤 기술적인 특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갤럭시 VS는 7개의 차별화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롭게 특허받은 하이브리드 소프트 스위칭 기술이 적용된 더블 컨버전 방식으로 경쟁사 대비 최고 수준의 97%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컨버전 모드를 지원함으로써 99%의 효율과 함께 운영비 절감으로 초기 투자비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팩트한 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간 절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듈러 아키텍처를 통해 내 결함성을 확보하고 30분 이내에 짧은 평균 수리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완벽한 호환이 되고, 여섯 번째로는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 감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일명 이코 스톡처 기능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파워 모듈 단위로 내부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하고, 아울러 장비 단위로 외부 병렬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7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소프트 스위칭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N상 제어를 기반으로 한 MPC 기술이 적용된 인버터 제어 기술은 2세대부터 4세대까지 진화하였습니다. 진화의 3가지 핵심 과제로는 효과적인 스위칭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IGBT 스위칭 스탯을 저감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IGBT 상별 분산제를 통해 소형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보시는 2세대 MPC 기술은 상당 IGBT를 2개로 구성되어 DC를 900V를 직가로 제어하는 구성으로서 현재로서는 스위칭 안정성 및 효율이 떨어져서 저가형 브랜드 또는 소형 UPS 시장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세대 MPC 기술은 상당 IGBT를 4개로 구성해서 DC를 450V대로 분산 제어하여 스위칭 손실을 2세대 대비 2배로 줄이고 현재 중소형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솔루션입니다. 4세대 MPC 기술은 슈나이더에 특허받은 기술로서 현존하는 최신 스위칭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 IGBT를 6개로 구성해서 DC를 300V대로 분산 제어하여 스위칭 손실을 33%대까지 최소화하여 효율 및 안정성 부분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세대 구성을 IGBT가 추가 구성되면서 회로가 복잡해지고 소형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추가되는 IGBT 가격으로 인해서 컴팩트하고 가격 경쟁력이 치열한 중소형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갤럭시 VS는 기존 3세대 MPC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4세대 대비 회로 구성이 단순하면서도 스위칭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원래로는 기존의 3세대 MPC 기술은 스위칭 구간 관계없이 구성된 4개의 인버터 IGBT가 상시에 전류를 실어서 스위칭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IGBT 재배치를 통해서 2개의 IGBT를 저전압 구간에만 동작하게 하여 불필요한 IGBT 스위칭 손실을 25%대까지 줄이고 스위칭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실제 갤럭시 VS의 실제 전압대별 효율 곡선인데요. 실부와 영역대에서 25에서 80%대에서 97% 이상의 효율을 유지하고 있고, 380V 기준 최대 97.2%대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이 컨버전 모드입니다. 기존의 중소형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UPS는 보통 이코 모드와 더블 컨버전 2가지 운영 모드만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UPS 슈나이더 갤럭시 VS는 고객에게 이 컨버전 모드를 기능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운영의 폭을 넓혀드리고 있습니다. 이 특허받은 이 컨버전 모드는
바이패스와 인버터의 병렬 운전 컨셉으로 부하 전력 중에 유효 전력은 바이패스가 전담하고 무효 전력은 인버터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더블 컨버전 모드의 높은 전원 품질과 전력 보호의 안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코 모드의 높은 효율을 충족시키는 신개념 운전 방식입니다. 이 컨버전 모드를 통해서 매년 UPS 전력 운영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회사 레거시 UPS인 갤럭시 5500 이중 변환 모드와 갤럭시 VS 이 컨버전 모드 운영을 비교했을 때 약 2년 만에 초기 UPS 투자 비용만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전면 액세스입니다. 기존의 100kVA 갤럭시 5500 기준 약 26%의 작은 단위 면적을 가지고 있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서 단위 면적당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전면에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듈러 구성입니다. 메인 컨트롤 보드, 파워 모듈, 스태틱 스위치 모듈, 향후 배터리 모듈까지 모든 구성품이 모듈러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성품을 최대 30분 내에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낮은 평균 수리 시간을 보유할 수 있으며 내결함성 설계, 즉 부하 전격보다 여유 있는 내량으로 자체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모듈식으로 예비 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단한 부품 구성으로 예비품 보유가 용이합니다. 다섯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 솔루션이 지원됩니다. 갤럭시 VS는 삼성의 리튬이온 배터리 솔루션이 100% 호환될 수 있도록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의 연축전지 대비 10배의 충전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고 60에서 70V대의 작은 무게, 2에서 3배 정도의 긴 수명, 온도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30에서 50V가량의 총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코스트럭처 IT 어드바이저입니다. 갤럭시 VS는 장비 내부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 감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명 이코스트럭처 IT 어드바이저 패키지가 내장되어 있어 추가 장비 설치 없이 간편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 이동 간 모바일러 고객사의 에셋을 운영자가 직접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구성에 따라서 본사의 모니터링 팀의 원격 감시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고객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지 분석 리포팅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외부 리던던시 병렬 구성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UPS 단독 구성일 경우에도 내부 파워 모듈 단위로 50kg 단위로 내부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하고 그 더 나아가 장비 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총 4대까지 외부 병렬로 구성될 수 있어 외부 병렬 리던던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독과 병렬 구성의 차이점이 뭐냐면 단독과 병렬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단독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병렬로 구성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단독의 UPS 하나 추가하시고 병렬 통신 케이블만 구성하시면 바로 병렬 구성이 되고 병렬로 구성하시다가 상황에 따라서 단독으로 구성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단독 케이블만 제거하고 설정만 변경하면 바로 단독용 UPS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통신 케이블 키트는 2대당 한 세트가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병렬 구성일 경우에서도 이코 모드, 이 컨버전 모드가 기능이 지원이 가능하고 커먼 배터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대 병렬 기준 했을 때 충전기도 같이 병렬로 운전해서 배터리를 2조를 굳이 구성을 안 하고 한 조만 구성해서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배터리 구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갤럭시 VS는 병렬 구성일 경우에는 모듈 단위로 부하 분담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로서 갤럭시 VS 2대의 갤럭시 VS 100kW짜리와 사용자 부하는 120kW의 부하를 지금 지니고 있고, 정상 상태에서는 각각의 60%씩 모듈 단위, UPS 단위로 각각의 60%씩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듈 단위로 각각의 30kW씩 부하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호기 중에 1호기의 파워 모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나머지 3대가 기존의 부하의 120kW를 3분의 1로 부하 분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UPS 1호기 문제가 있는 파워 모듈에 문제가 있는 UPS 1호기 같은 경우는 40kW 단위로 해서 부하를 80%대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UPS 2호기 같은 경우는 80kW 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80kW 단위로 부하를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은 입출력 역률이 단위 역률을 보장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독립형 UPS가 제공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배터리 내장형의 UPS가 제공될 예정이 있고요. UPS 자체가 강력한 배터리 충전 용량을 갖고 있어 최대 20에서 80%대까지 충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배터리 구성이 가능하고, 배터리에 대한 유연성, 아무래도 강력한 배터리 충전 용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유연성, 배터리 구성에 대한 유연성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배터리 정전 보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장비는 유럽 타입, 미국 타입 구분이 없이 범용 장비로 구성되다 보니까 입출력의 전격 전압 범위가 200부터 시작해가지고 380, 400, 480, 208 모든 전압 대형에서 구성품, 추가 구성품 없이 호환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디자인 측면에서는 등각 코팅, 방수 방진 등급에 CQ할 수 있고, 40도 기준에서 전격 용량을 보증할 수 있고, 최대 50도까지 마이너스 25% 디리팅 걸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 용량은 65카고, 전자기 보호 수준은 C2 레벨의 EMC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사항으로는 보시다시피 방진 필터, 그리고 내진 키트가 공급하고 있고, 통신 카드는 기본적으로 내장형으로 인베디드가 되어 있고, 에디셔널하게 하나를 더 추가로 옵셔널하게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VX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글로벌 플랫폼의 하나로 10에서 100km대까지 넓은 범위를 지원이 가능하고요. 혁신적인 이컨버전 모드를 통해서 고효율과 최적화된 소유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방식의 구성으로 해서 신뢰성과 가용성, 그리고 낮은 MTTR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대 50도에서 운전할 수 있는 고성능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리튬이온이나 VLLR, 니카드, 그다음 플라이휠 같은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와 호환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사의 UPS 모든 특장점과 더욱 진보된 기술이 적용된 동급 최고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갤럭시 VS의 아주 탄탄한 기술력과 그리고 대단한 파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EG3S와 3M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EG UPS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EG UPS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영상을 잠깐 시청하신 후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동영상만 보더라도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UPS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지 UPS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 이지 UPS는 어떤 산업군에 적합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지 UP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도에 그 라인업 구성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해당 장비는 미디엄 오퍼용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옵티멈 시장 대비 미디엄 오퍼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슈나이더의 그 강력한 파업 품질과 그리고 강력한 서비스와 더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가격 경쟁이 갖춘 UPS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고객 입장에서 좀 더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라인업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지 UPS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갤럭시 VS보다는 좀 더 가성비가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요를 좀 보시면 이중 변환 시 동급 최고 효율을 보장하고 있고 단위 역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입출력 역률이 1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고 해당 장비는 최대 20에서 30%대까지 대용량의 충전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커모드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다구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그 미믹 다이어그램이 적용되고 있고요. 슈나이더 차단기가 적용되어 있어 10개의 접점을 제공합니다. 슈나이더 글로벌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된 세계적인 디자인이고 표준 구성품으로서는 약 30분까지 백업 시간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로하스를 준수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패밀리 오버를 보시면은 이지 라인업에는 이지 3S와 이지 3S 해당 장비는 용량대별로 구분이 됐는데 이지 3S 같은 경우는 10kg대부터 40kg대까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고 이지 3M 같은 경우는 60에서 200kg까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 3S는 독립형 UPS와 배터리 내장형 UPS가 두 가지 솔루션이 지원이 되고 이지 3M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독립형 UPS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 상반기에 60kg, 80kg대까지는 올인원 타입, 배터리 내장 타입이 제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먼저 3S, 이지 3S에 대해서 추가 구성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에 따라, 전원 사양에 따라 입력의 3상, 출력의 3상 같은 경우에는 10kg, 15kg, 20kg, 30kg, 40kg대까지 장비를 공급을 가능하고 구성이 가능하고 입력의 3상, 출력의 단상 같은 경우에는 10kg대부터 30kg대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구성품에는 빈 배터리 캐비넷, 그 다음에 배터리 브레이커 박스, 배터리 브레이커 킷,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 병렬 통신 케이블, 템퍼러 센서 두 가지 타입의 배터리 모듈이 적용이 됩니다. EG3M 같은 경우는 모듈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60kg대부터 200kg대까지 용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kg대까지는 60kg대 파워모듈 하나가 들어가고 80에서 120kg대까지는 파워모듈 2개, 그 다음에 160kg대는 파워모듈 하나, 그 다음에 200kg대까지는 파워모듈 4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품으로는 동일하게 클래식 배터리 캐비넷, 배터리 브레이커 킷, 배터리 브레이커 박스, 빈 배터리 캐비넷, 그 다음에 억실러리 배터리 캐비넷, 옵션 사항으로서는 병렬 통신 보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 그 다음에 유지 보송 바이패스 파넬이 적용이 됩니다. 이지 UPS 라인업의 그 디스플레이랑 색상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G3S HML 디자인은 3.4인치 디스플레이고 EG3M HML 디자인은 5인치 풀 터치 스크린의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UI로서는 기본적으로 갤럭시 V 시리즈와 동일한 UI를 사용하고 있고요. EG UPS 3S 같은 경우는 독립형 같은 경우는 표준 구성품으로서 내부에 슈나이더 차단기가 제공되고 먼지 필터, 20%의 충전 용량, 그 다음 3.4인치 디스플레이, 미믹 다이어그램 10개의 접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내장형으로서는
독립형과 동일한 표준 구성이 가지고 있고 특이점은 자체적으로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온도 센서가 표준 구성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EG3M 그 독립형 UPS를 보시면 크게 동일하게 옵션 구성이 가능하고 차단기로 봤을 때는 4개의 슈나이더 차단기가 제공되고 먼지 필터, 그 다음에 5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미믹 패널 13개의 접점이 구성이 가능하고 옵션 사항으로는 갤럭시 EG UPS 3S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독립형 UPS 외에 배터리 내장 타입의 UPS는 2020년 1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최대 60에서 80kW대까지 적용될 예정이 있습니다. 병렬 구성은 최대 4대까지 구성, EG3S 같은 경우는 병렬 구성으로 최대 4대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용량 160kW, 최대 160kW대까지 용량 구성하고 120kW대까지 최대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합니다. 3M 같은 경우는 6대까지 병렬 구성이 가능하고 최대 120kW대까지 용량 구성이 가능하고 최대 1000kW 정도의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합니다. EG UPS의 7가지 특장점은 이중 변환 모드, 에코 모드를 지원해서 이중 변환 모드에서는 EG3S 같은 경우는 96, 그 다음에 3M 같은 경우는 95.5%의 효율을 제공하고 이코 모드 같은 경우는 99%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두 모델 모두 단위 역류를 제공하고 공통 배터리를 지원하고 병렬 구성은 4대, 각각 6대로 구성이 가능하고 내구성 측면에서 등각 코팅, 그다음 먼지 필터, 그 다음에 150%일 때 60초, 125%일 때 10분의 과부하 온도 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0도 기준에서 UPS의 전격을 용량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가능하고 실적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갤럭시 VS 그리고 EG3S, EG3M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했습니다. 자, 신배님께서 지금 3가지 솔루션에서 굉장히 장시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3가지 솔루션에 대한 요약을 좀 부탁드릴까요? 조금 어려우시죠? 슈나이더는 2020년까지 중소형 세그먼트의 확실한 타겟 시장이 구분된 EG UPS와 갤럭시 VS의 2가지 오프를 제공하여 다양한 시장 구매 고객을 흡수하는 전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장비별로 타겟 시장을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VS는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장비로서 설비 운영 효율, 최신 기술의 전원 보호 기능, 우수한 리스크 관리 등의 운영 비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브랜드의 로열티가 있는 옵티멀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고 EG3S, 3M 라인업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 여전히 준수한 기술 수준을 갖추고 간단한 구성, 슈나이더의 품질 및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 등의 저렴한 투자 비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미디엄 시장을 공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2가지 특징에 대해서 비교하다 보면은 역률 측면에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1을 제공하지만 3S 같은 경우는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0.9이고 나머지 3M, 갤럭시 EG3M, 갤럭시 VS 같은 경우는 40도 기준일 때까지도 입출력 역률을 1에 가깝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2가지 레인지가 이제 충전 용량으로 봤을 때는 EG3S는 20%, EG3M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갤럭시 VS 같은 경우는 20에서 80%대까지 충전 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정전 보상이 긴 고객사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용량의 충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던던시 구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EG3S 같은 경우는 내부 리던던시 구성이 안 되고요. EG3M 같은 경우는 모듈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하고 VS 같은 경우도 모듈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락 허용료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EG3S, 3M은 10카 정도 되고 갤럭시 VS 같은 경우는 65카 정도의
극강의 단락 허용 용량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변환 모드에 있을 때 효율을 비교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EG3S는 96, EG3M은 95.5, 갤럭시 VS는 97%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이코모드 기능을 지원하느냐? EG3S, EG3M 같은 경우는 이코모드만 지원이 되고 갤럭시 VS는 이코모드, 이컨버전 두 가지의 고효율 운전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리튬이온 배터리 호환 여부를 보시면 EG3S는 지원이 가능하고 3M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갤럭시 VS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듈식 설계가 되어 있느냐? EG3S는 스태틱 타입의 UPS고 EG3M은 모듈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갤럭시 VS는 갤럭시 VS도 모듈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EG3S는 파워 모듈만 모듈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갤럭시 VS는 파워 모듈, 메인 컨트롤 모듈, 배터리 모듈, 그 다음에 자동 바이패스 모듈 모든 게 풀로 모듈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MI 기준으로 봤을 때는 EG3S는 3.4인치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카드가 옵션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3M은 5인치 터치 스크린이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카드를 옵션상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갤럭시 VS는 4.3인치 LED 컬러 터치 스크린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카드가 하나가 이코 스트럭처 레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인베디드가 되어 있고 추가로 하나를 더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산업 현장의 동맥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또 관리의 편리함 그리고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기술이 탑재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UPS 제품군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한번 보내주신 질문 중에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중에서요, 이 산업 현장에 계신 분 같은데 보통 이제 기존의 UPS를 쓰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런 UPS들도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고 있는 UPS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이 UPS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뭐 EG3S라든지 3M 또는 이 갤럭시 VS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서드파티 제3의 브랜드와 슈나이더 브랜드를 이제 병렬로 구성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을 바꿔놔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만 이제 구성이 가능한 부분은 후단에 ST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STS라는 장비나 또는 이제 병렬 싱크로 모듈 박스가 있는데 그 모두 두 가지 옵션을 구성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부하를 서로 타사 장비지만 실제로 부하를 단독으로 운전하면서도 비상시에는 이제 부하를 서로 반대쪽으로 이관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왔는데요. EG3S도 모듈 타입인지라고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EG3S는 스태틱 타입입니다. EG3M은 모듈 타입 60kg 단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갤럭시 VS는 50kg 단위 모듈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EG3S는 아무래도 용량이 40kg대까지 용량이다 보니까 모듈 타입으로 구성하기는 약간 좀 디자인 설계상의 문제, 가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스택 타입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다른 질문은, 네. EG3M 모듈은 모듈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만약 하나의 모듈이 네. 장애가 발생했다거나, 네.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또 다른 그 모듈에서 그 부하를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객사 부하가 한 45% 정도 사용하고 있다. 100kg 기준으로 했을 때 40kg 정도 사용하고 있다. 근데 100kg 기준에서 파워 모듈 2개가 들어가거든요. 50kg짜리 2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만약에 파워 모듈 하나가 페일이 났다. 그럼 나머지 50kg는 나머지 50kg가 감당할 수 있는 고객사 부하가 있다면은 그게 감당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사 부하가 예를 들어서 70kW가 걸려 있고 파워 모듈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럼 50kg잖아요. 그러면 과부하 내랑에 있어서 과부하 내랑에 따라 수분 정도 버티다가 한 10분 정도 버티다가
수분 정도 버티다가 이제 바이패스 무순환 절차하는 그 과정이 생기겠죠. 근데 물론 이제 파워 캐비넷 파워 모듈의 용량이 선에서 부하가 이제 공급이 된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바이패스 절차 없이 온라인 모드로 부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3개 이상의 병렬 시스템 구성할 때 공통 배터리가 지원이 되는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3개 이상의 공통 배터리는 갤럭시 VM만 가능하고요. EG3S와 그다음에 EG3S, 3M, 그다음에 갤럭시 VS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2대까지만 가능합니다. 향후 버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3대 이상의 세대 이상의 커먼 배터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용될 예정에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2대까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주신 분은 이 에코 모드는 병렬 시스템에도 지원이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아까 간략하게 제가 터치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코 모드, 이컨버전 모드 모든 기능이 이지 라인업과 갤럭시 라인업 병렬 운전을 했을 때도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갤럭시 VS 같은 경우는 이 컨버전 모드, 이코 모드를 라이브 상태에서 설정을 변경해서 바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지 같은 경우는 설정 변경이 필요할 때는 이제 바이패스 넘겨놓고 설정 변경하고 리턴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은 AC 컨덴서 교체 주기는 얼마 만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듈 형식으로 나오는 모듈 타입의 UPS 같은 경우는 AC 콘덴서 안에 있는 소모성 부품이라고 하는 AC 콘덴서, 팬을 제외한 캐패시터류, 전해 콘덴서류는 대부분 장비 수명이 보통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되거든요. 장비 수명에 맞게끔 디자인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캐패시터는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실제 소모성 부품이 오버홀이나 아니면 MPRS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모듈 단위로 교체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UPS 라이프타임을 좀 익스텐션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께서는 LCD 디스플레이가 고장이 나면은 UPS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건 굉장히 좀 황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LCD 디스플레이가 고장이 되더라도 모든 핵심 제어 라인은 독립으로 파워 서플라이가 독립으로 지금 전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설사 LCD 디스플레이 고장 나더라도 미미게 실질적으로 온오프 버튼이나 실제로 장비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모든 그 기능들은 외부로 따로 이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VS 같은 경우는 안쪽에 판넬 안쪽에 이제 온오프 버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 3S, EG 3S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온오프 버튼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CD랑 따로 구성되어 있고, EG 3M 같은 경우는 풀 터치 방식이지만 안에 온오프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실제적으로 장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작 버튼은 디스플레이랑 완전히 이격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작은 디스플레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고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EG3M에서 바이패스 스태틱 스위치도 모듈식인지 여쭤보셨습니다. EG3M에서. EG3M 같은 경우는 바이패스는 모듈식이 아닙니다. 스태틱 스위치, 스태틱 타입이고 대신 전원은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 모듈 단위로 파워 서플라이가 개별로 엠브렐로 쪼개져 있고 스태틱 스위치 모듈도 개별로 독립적으로 제어 전원을 공급받고 있어서 시스템상으로 파워 모듈과 스태틱 사이즈의 시스템상으로 완전히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무슨 단어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께서는 EG UPS 3M 파워 서플라이는 이중화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중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모듈 단위 파워 서플라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스태틱 스위치도 스태틱 스위치형 파워 서플라이가 따로 있습니다. 메인 주전원은 정상 상태에서는 파워 모듈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랑 같이 제어 전원을 공급하고, 실제 메인 쪽 파워 서플라이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스태틱 스위치는 자체적으로 전원을 다시 공급을 받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병렬 통신 케이블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최대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5m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25m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25m까지. 네. 또 다른 분께서는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ETO를 통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EG UPS 3M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EG3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리튬 배터리 솔루션이 아직 개발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개발은 이미 됐지만 실제로 호환성 여부를 테스트는 아직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 만약에 그 전에 EG3M과 리튬 배터리를 호환을 해서 연동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글로벌 R&D 팀이랑 협의해가지고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코 스트럭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EG UPS 3M을 에코 스트럭처와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지. 해당 장비는 갤럭시 VS, EG UPS 또한 이코스트럭처 에셋 어드바이저 IT가 패키지가 구성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지만 차이점은 뭐냐? 갤럭시 VS 같은 경우는 그것의 그 연동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내부에 인베디드 돼 있다. 그다음에 EG UPS는 그거는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단 이제 옵션 사항이 그 네트워크 카드를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이코스트럭처와 연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입장에서 이제 관리자라든지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오늘 설명하신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고 어떤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될까요? 지금 고객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여러 고객사 니즈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객의 취향이 두 가지가 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티멈 시장, 미디엄 오퍼, 그거는 고객이 카펙스 측면에서 고려를 하시는지 오펙스 측면에서 고려를 하시는지, 운영 비용에서 아니면 초기 투자 비용에서 고려를 하시는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새는 이제 중소형 시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카펙스 측면만 주로 많이 고려가 됐지만, 최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나 소규모 뭐 엣지 컴퓨팅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 화두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UE에 대한 그 화두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얘네 카펙스 측면이 뭐 7이면 오펙스가 3이었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거의 한 5대5 정도로 일단은 많이 오펙스 측면을 많이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가 이제 갤럭시 VS라는 장비가 이제 런치가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그 아까 이제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평균 수명이 아무래도 이제 수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그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향후 15년 이상을 뭐 보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해당 장비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UPS 시장에서는 UPS 설계를 할 때 기본 한 35도에서 전격 용량을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 EG 라인업과 갤럭시 라인 같은 경우는 40도에서 전격 용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온도 마진이 5도 이상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고객사 입장에서는 온도를 관리하실 때 예를 들어 25도 관리하실 거를 30도에서 관리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유기를 해서 관리하신다. 기존에 이제 온도 관리하는 거대로 레거시 UPS라고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명도 어느 정도 익스텐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라이프타임 기준은 무조건 온도 기준으로 해서 라이프타임을 선정하기 때문에 제조사도 캐패시터 제조사뿐만 아니라 UPS 제조사 그거를 다 고려를 해서 용량 선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5도일 때 한 10에서 15년 정도 되거든요. 25도일 때 내부 온도일 때 실질적으로 그걸 봤을 때는 온도 수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진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는 질문을 작성해 주신 15분과 또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10분을 추첨하여서 여행용 보스턴백과 스마트폰 거치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동진 매니저님,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부서를 옮긴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1년 조금 안 됐죠. 1년 안 됐는데, 이렇게 커머셜하게 이렇게 뭐 행사를 진행해 본 적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산발적으로 고객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봤었지만, 이렇게 청중 없이 이렇게 사회자님이 이렇게 하는 게 자체가 되게 좀 쑥스럽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게 하면서 최대한 아무래도 이렇게 이 영상은 계속 남고 향후 고객사가 계속 이거를 계속 돌려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많은 쉽고 그리고 좀 더 클리어한 그 전달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향후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일단은 고객한테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어둠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비즈니스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